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원래 저는요, 귀신 같은 거를 잘 안 믿는 스타일인데 이걸 겪은 후로는 사실 잘 판단이 안 서긴 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긴데 제가 이걸 가끔씩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재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8년 5월 22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날짜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날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날이었거든요. 호날두가 승부차기 못 넣고 막 질질 짰던 그날인데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저는 동기들 그리고 친한 선배들이랑 과방에서 결승전을 보기로 했고 치킨하고 뭐 이것저것 먹을 거 사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우리 단과대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물 가운데 문이 있고 양옆으로 복도가 긴 형태의 건물이었는데요. 이렇게 1층 정문으로 들어와서 엘베 타고 3층으로 올라오면 오른쪽이 여자 화장실 그리고 왼쪽에 남자 화장실이 있고요. 여자 화장실을 지나서 건물 맨 끝으로 오면 거기에 우리 과방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다 같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고 있었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혼자 복도로 나오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 시간은 이미 새벽 4시가 넘었고요. 복도 불은 다 꺼져 있는 상태였고 비상구 불빛만 살핏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귀신 같은 거 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겁이 없는 성격이라서 뭐 어둡고 비상구 불빛만 살핏 보이고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근데 앞서 설명한 대로 제가 남자 화장실을 가려면 여자 화장실 지나서 엘리베이터 지나서 이렇게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방 나와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온통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좀 쫄려가지고 멈칫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뭐 귀신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이 시간에 저기 사람이 왜 서 있지? 겁나 무섭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거기 서 있는 그 사람도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왜 돌아다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흰옷이 아닌 게 뭔가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환자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키가 좋기 180은 되어 보이는데 저를 등지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는 여자 화장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왜 환자복을 입고 있지? 저 사람 누구야? 그리고 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지? 내가 잘못 봤나? 아닌데 키 겁나 큰데? 막 이렇게 꽁시렁거리면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센서 등이 파박 켜지면서 온통 환해지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가.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고 나서는 센서 등이 안 켜졌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저거 사람 아니다.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 빨리 싸고 진짜 눈 딱 감고 여자 화장실 앞을 막 서둘러서 지나가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횡설수설했어요. 사람들한테. 야, 나 귀신 봤어. 막 이렇게 동기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응 지랄 막 이러면서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막 저 혼자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술 마시다 늦게 온 2학년 형들이 그때서야 과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 혼자서 막 벌벌대고 있으니까 형들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 보고 겪은 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죠. 형, 저 귀신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아니, 방금 어떤 환자복 입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100%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웃으면서 듣던 그 형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눈치를 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환자복 입었다고? 너 확실히 봤어? 네, 환자복 입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너 내일 공강 시간 언제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공강 겹치는 시간을 말하더니 너 내일 공강 때 1층에서 나랑 로비에서 좀 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줘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공강 시간에 그 로비로 나갔더니 형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만나자마자 저를 후문 밖으로 따라오게 하더라고요. 그 후문을 통과하면 한 10몇 개 정도 되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공원 같은 게 있어요. 학교 건물이랑 바로 이어져 있는데 그 공원 쪽으로 가면서 동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동상 보이는 끝쪽까지 저를 쭉 데리고 가더니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뒤돌아봐. 너가 보기엔 저 건물 뭐 같냐? 이렇게 묻는데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병원 건물처럼 생긴 거예요. 학교 단과대 건물이. 근데 어차피 제가 학교 이름 말 안 해도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단과대 건물이 원래 예전에는 병원 건물이었대요. 근데 학교랑 워낙 가까워서 학교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단과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 사실이더라고요. 소문이 아니라. 그러면서 형이 저한테 너 이거 몰랐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강의실이랑 과 사무실 가보면 막 이상한 위치에 세면대 있고 그렇잖아. 그거 다 예전에 쓰던 거 안 없애서 그런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날 제가 본 건 아마 병원 일 당시에 거기 계셨던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하니까 그 3층에 있던 과방을 전부 다 지하로 옮겨놨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지하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거기 지하만 가면 한여름에도 엄청 추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지하에 영안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알 길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바오가 미용을 했는데요.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털복숭이 털이 다 사라졌어요. 바오양. 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몇 번 이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외갓집이 있는 강원도 산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릴 때부터 방학만 되면 줄곧 왔던 곳이고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동창들도 예전에 몇 번 봤던 사람들이라 이사를 가고 나서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학교에 등하교를 할 때면 어떤 다리를 하나 건너야만 했거든요. 양옆으로는 뾰족하게 깎아지른 산능성이가 있었고요. 한쪽은 마을 읍내, 번화가였고 그리고 그 반대편은 국도하고 논밭만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도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나오는 구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일같이 이 길을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제법 큰 하천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이곳에 큰 댐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장마철에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수면이 높아져서 그 물이 도로를 침범하기도 했었고요. 겨울만 되면 깡깡 얼어서 겨울 축제를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제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듣기로는 옛날에는 여기서 빨래도 하고 고기도 잡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삶과 깊게 연관된 물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가 마냥 삶의 터전 같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너무 자주 불어나는 곳이라서 사람 빠져 죽는 사고도 자주 일어났었고 또 소문에 의하면 외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살을 한다거나 당시 한 살인마가 강원도로 도주했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한참 TV에 나오던 때라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돌았던 뜬구름 같은 소문이었겠지만 살인마라던가 조직폭력배들이 여기서 사람을 담근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거기가 강원랜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더더욱 그런 소문이 퍼졌을 가능성도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는요. 아무튼 일의 시작은 한여름 장마철의 주말이었습니다. 그날은 빗물이 따갑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거칠게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워낙 시골 동네다 보니까 그 흔한 PC방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래 학교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또 영화를 볼 생각으로 그날도 학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었고요. 우산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다 빗물에 젖으면서도 저는 컴퓨터를 하겠다는 집념 하나만으로 비에 젖은 생쥐꼴로 그 다리 입구로 이어지는 마을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을 쯤에 의아함을 하나 느끼게 되는데요. 거칠게 쏟아져 내리는 비 때문에 거리에는 사람은커녕 자동차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리 위에 커다란 봉고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되어 있었고, 어떤 남자 둘이 야광색 우비 같은 것을 입고 손전등으로 다리 아래를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비 올 때 그 하천이 넘치나 안 넘치나 수심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공무원들인가? 아니면 경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뚜벅뚜벅 그 사람들한테 다가갔습니다. 여기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오히려 이런 굳은 날씨에 싸돌아다니는 저를 이상하게 여긴 듯이 뭔가 물어볼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다가 이내 포기한 듯 대충 그냥 손을 저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별일 아니니까 학생 날씨 영하니까 돌아다니지 말어.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들과 조금 떨어져가지고 다리 난간에 손을 얹고 그 막 쏟아져 내려오는 물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물길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물살이었는데, 그 물살 사이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나뭇가지나 돌 같은 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제 두 시선을 빼앗았던 풍경이 그 물살 위로 손목시계를 찬 사람의 손목이 이렇게 물 위로 뻗어져 나온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 이상함을 감지했죠. 왜냐하면 저렇게 사람 손이 대놓고 보이는데 옆에서 아직도 열심히 손전등을 비춰보고 있는 그 아저씨들에게 그 손이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살이 이렇게나 거칠고 빠른데 저 손목만큼은 미동도 하지 않고 곧게 뻗어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그걸 본 저도 깨름직했죠. 그리고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짧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저건 사람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때 날도 어둑어둑했고 제가 비를 맞아가지고 코를 훌쩍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컨디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컨디션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보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렇게 묻자 아저씨들 중 한 분이 이제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라이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담배에. 그래서 막 담뱃불 안 붙는다고 연신 짜증을 내다가 이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어떤 할머니가 남편분이 아침에 다슬기 잡아온다고. 근데 그 있잖여. 아침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고 지금 강물이 이 지경이니까 할머니가 그 찾아달라고 전화를 하셔서 찾고 있는겨.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물 위에 삐져나와 있는 손목의 정체를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천천히 물살이로 곧게 뻗은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다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자 제가 전날에 몰래 열어두었던 1층 교실 창문이 다시 잠금 장치가 잠겨있는 걸 보고 낙담하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네 집에서 초상을 치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동네에서 오래 뵀던 분이 돌아가셨다고만 하셨고요. 하여 저도 별말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추모관에 들려서 예를 드렸고요.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도 단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봤자 개념 없이 부정 타는 소리 한다고 꾸중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깨름칙한 이야기는 며칠 뒤에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화장하고 나서 뼈가루를 뿌린다고 한다면 큰 바다나 강 같은 데서 뿌리지 않나 싶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남편분의 유골함을 들고 다시 그 다리 아래 하천에서 뿌리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남편분 죽은 곳 말이에요. 저는 그날 한창 방학 보충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 그걸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마을에서 하는지라 일부 지인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서 할머니랑 같이 가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께서 유골함을 꺼내 놓으시자마자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아이고, 코비 아빠, 코비 아빠. 하면서 막 우시더니 하천 깊숙한 곳까지 막 전력 질주로 내달리셨다고 합니다. 당황한 마을 남성분들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말렸는데 할머니가 어찌나 힘이 센지 장정 3-4명이서 달려가도 여간 말리기 힘든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 할머니는 코비 아빠, 내가 그리로 가서 꺼내줄게. 이런 식으로 연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귀신 같은 게 존재한다면 할머니를 그 하천 깊은 곳까지 유인한 존재는 할머니가 그리워서 찾아온 할아버지의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걸 알고 할머니까지 데려가려고 했던 악귀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대천에 있는 공군부대 출신인데요. 상병 3호봉 되던 쯤이었으니까 2007년 11월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일 거예요. 저희 부대는요,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한 부대였는데 그날은 늦가을답게 약간 스산하니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내무실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저녁 8시 반부터 청소 시간이라 청소하러 나갔었거든요. 조를 짜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조가 마침 생활관에서 나온 쓰레기를 리어카에 싣고 분리수거장에 가져가서 분리수거하고 버리는 조였어요. 당시 분리수거장은 넓은 공터 같은 곳인데 부대 울타리 안에 있긴 했지만 좀 떨어져 있었고요. 가는 길에 높은 계단이 있어가지고 리어카로 이렇게 직방으로 갈 순 없었고 후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그 청소조에서는 제가 왕고였어가지고 산책 나가는 느낌도 들고 청소조 중에서는 제일 꿀이었어요. 그날도 애들이랑 그렇게 리어카 끌고 후문으로 들어가서 공터로 향했는데 그 공터가 간부들이 살았던 관사들이 이렇게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부대가 지금보다 훨씬 컸었는데 해편하면서 이제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렇게 규모가 축소가 되고 한 8채 정도 되는 관사가 1년 넘게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생긴 게 조금 일반 주택처럼 생겼었거든요. 당연히 사람이 안 사니까 전기도 수도도 다 끊겨 있었고요. 아무튼 리어카에서 쓰레기를 내리고 분리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분리수거 할 때는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도와서 하는데 그날따라 분위기도 호젓하고 약간 추운 걸 좋아했기 때문에 밤 공기 즐긴답시고 애들이 분리수거하게 냅두고 저 혼자 주변을 빙빙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가로등도 별로 없고 적당히 어둑어둑한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 한 15m 정면으로 앞쪽에 비어있는 관사 건물 중에 한 채가 제 눈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근데 그 관사 건물 왼쪽에 있는 좁다란 샛길이 있거든요. 거길로 웬 키 큰 놈이 성큼성큼 나타나는 거예요. 하얀 색깔 쭉티에 군복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제 앞에 있는 그 관사에 미닫이 철문을 끼익 하고 열더니 그 정도로 세게 닫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워낙 인기척이 없는 적막한 곳이라 소리가 더 크게 울렸거든요. 그나마 저는 거기 앞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그 쓰레기 치우는데 열중하고 있던 짬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기 어떤 사람 들어갔다? 그러자 저랑 친했던 후임놈이 에이, 홍상병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길 누가 들어갑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전기도 수도도 다 끊기고 안도 엄청 깜깜한 그 빈집에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게다가 손전등 같은 것도 없이 들어가는 건 웬만한 깡이 아니면 좀 힘든 분위기였거든요. 외진데에 있는 데다가 가로등도 많지 않은데 그 집안은 훨씬 더 깜깜했겠죠. 그리고 제가 들어온 후에는 그 지역에 이제 근무가 없어지긴 했는데 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거기에서 근무를 설 때는 다 혼자서 근무를 섰대요. 그래서 새벽에 근무하던 고참들 중에 귀신 봤다는 사람도 많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으스스한 곳입니다. 아무튼 제가 후임들한테 그랬어요. 야, 근데 니들도 소리는 들었으니까 쳐다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세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놈이 들어갔을지. 처음에는 고참이 저기다 술이나 폰 같은 거 꼼쳐놨나 싶어가지고 모른 체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 이상한 놈이면 안 되니까 그 후임 중에 부산에서 올라온 깡 좋은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가 가서 저기 좀 열어봐 하고 했더니 초컥초컥 이렇게 소리만 나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불투명한 유리창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인기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어있는 관사, 그 건물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반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설반 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이 간부들 나간 뒤로 꽁꽁 잠궈놓고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평소에는 밖에서 못 들어가게 잠궈둔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본 그대로 열쇠로 따는 동작도 없이 바로 문고리 잡고 여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해가지고 그 길로 제가 당직사관한테 보고를 하고 총든 헌병들까지 대동을 해서 그 빈 관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사에는 앞문하고 뒷문이 있었는데요. 그놈이 열고 들어간 앞문에 이제 몇 명이 대기시켜놓고 저희는 뒷문에 있는 자물쇠를 따고 들어갔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자 1년 동안 사람이 산 흔적이 없어서 쾌쾌하게 먼지 냄새도 나고 약간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처음 들어온 것처럼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보일러실이나 화장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내부가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복잡하지도 않아서 전부 살펴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제가 좀 뻘쭘해가지고 당직사관한테 그랬어요. 당직사관님, 저 확실히 여기 누가 들어오는 거 봤는데 말입니다. 애들도 쾅하고 문 닫는 소리 다 들었고요. 이렇게 주절주절하면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놈이 들어갔던 그 문제의 앞문 쪽으로 가서 집 안에 앞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때 저랑 친했던 고참이 코비야, 너가 본 거 그거 사람 아닌 것 같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오싹하기도 한데 왜 그러십니까? 야, 이것 봐라. 하면서 이렇게 후레쉬로 문을 비춰주는데 그거 보자마자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미닫이 문하고 문설주 사이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아주 오래 묵은 거미줄이 문 위에서 아래까지 빽빽하게 쳐진 상태로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면 그 거미줄들이 자연스럽게 다 뜯어져 나갔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등골이 오싹하면서 제가 봤던 그게 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밤에 옛날에 거기서 근무 설 때 귀신 봤다던 병장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귀신의 복장이랑 차림새, 제 얘기를 전혀 안 들은 상태에서 말해주는데 그 인상착의 같은 게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그때 집으로 들어갔던 귀신이 누구를 무섭게 하고 또 위협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 실화라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서울 면목동에서 비교적 부유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다가 마음씨 좋으신 아버지의 빚보증 사건으로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안동의 한 월세집에서 누나 4명과 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9명의 대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장안동에 있는 배봉국민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첫날부터 저는 같은 반 양아치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저의 국민학교 2학년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저녁에 식구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큰 누나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손만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당시 우리 학교 맞은편에 꽤나 큰 흉갓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들리는 소문에는 그 집 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정부인지 구청인지 아니면 뭐 집주인인지 그 집도 공짜로 주고 전기세, 수도세 뭐 여러 가지 전부 안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흉가 집 앞은 못 들어가게 철조망으로 막아놓았고 낮에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맘만 먹으면 누구든 들어가기는 쉬워 보였죠. 아무튼 우리 큰 누나의 말이 저녁에 그 흉가집 길을 걸어오고 있을 때였는데 분명히 들었답니다. 애우는 소리를요. 고양이 소리?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다고 하고요. 한 5살 정도 되는 애가 막 우는 소리였는데 흉가 들어가는 문 바로 안에서 누군가 와서 막 구해달라는 듯 서럽게 울더래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홀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었어도 우리 누나들은 한 2-3번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안 믿으려고 했지만 당시 경찰이 못 들어가게 지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 이유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누나는 그 뒤로 그 길을 절대 안 걸어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제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뭐 재미난 거 없을까? 비디오 가게 가서 무술 영화 빌려볼까?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거나 할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다가 모험심 강한 한 놈이 흉갓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말만 들어봤지 직접 본 건 없었던지라 친구가 꺼냈던 그 제안을 모두 수락했습니다. 그 제안이란 흉갓집 주방에 찾아 들어가서 숟가락을 가져오기였어요. 근데 다들 어린 나이에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 모두는 공포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우리들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했어요. 제가 4번째로 마지막 번째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한 놈이 들어가는데 차도에는 경찰 2명이 지키고 서 있고 우리는 옆길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났나? 이 친구 놈이 진짜로 숟가락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하고 물었더니 주방은 찾았는데 숟가락이 보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찾다가 바닥에서 간신히 찾아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변경해서 주방에서 쓰는 물건이면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근데 귀신은 없나 보더라고요. 3번째 순서의 친구까지 국자를 들고 무사히 나오더라고요. 우리 누나 뻥쳤구나. 귀신이 어딨어? 혹시 나시라 없는 건가? 그래도 집안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인데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안으로 딱 한 걸음 뗀 순간 무서운 건 둘째치고 죽은 쥐새끼 썩은 냄새 때문에
악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은 찾기가 쉬웠어요. 성큼성큼 걸어가긴 했지만 점점 가다 보니까 머리털이 조금씩 서는 게, 이 집은 사람들이 이사 나간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생활도구는 다 있었습니다. 낡은 오디오부터 깨진 TV 같은 것 등등. 아무튼 주방 들어갈 때 주방이 훤히 보였으면 덜 무서웠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 커튼을 걷어내면 바로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다 했는데 나는 뭐가 있겠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커튼을 확 걷었어요. 그런데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가서 뭐가 있나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쌀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쌀통 옆으로 뭔가 공간이 보이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 쪽을 내려다보는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는 정말 쳐다보고 있기만 해도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돌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그 새까만 깨진 접시가 하나 보였어요, 바닥에. 그래서 이거 들고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접시를 딱 집어드는데 지하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너무도 낯익은 목소리였는데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하실 쪽으로 고개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정말 엄마예요. 근데 얼굴은 엄마인데 옷이 처음 보는 옷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원피스는 안 입었거든요. 근데 까만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양현석, 너 거기서 뭐해? 저는 본능적으로 엄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옷도 그렇고 말투도 우리 엄마가 평소에 현석아 하고 불렀지 이름 석자 다 불러서 저를 부르는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목소리도 약간 이상했습니다. 순간 재치 있게 엄마 미안해 나 갈게 하고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지하 계단에서 타다다닥 막 뛰어오더니 제 손을 붙잡아요. 너 이제 아빠한테 혼났어. 그러면서 저를 지하실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하게 뿌리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엄마의 얼굴이긴 한데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아무튼 이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그 손은 절 놔주지를 않는데 그때 지하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요.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석이 너 이리 안 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는 저기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만 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어요. 그 다음은 생각나지도 않고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이었습니다. 방에는 친구들하고 엄마 아빠, 경찰관 아저씨들까지 다 모여 있었고 엄마가 다가와서 괜찮냐고 머리를 만지려고 하는데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제 입장대 보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며칠 동안은 엄마 아빠만 보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중에 가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걔네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어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한 10몇 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오길래 얘가 아직 물건 찾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하고 마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밖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흉가지 밖으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뭔가 나왔다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다들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골목을 통해서 집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잡히고 저를 거기서 들고 꺼내 나왔다고 합니다. 믿건 안 믿건 자유인데 그 뒤로 몇 년이 지났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그 흉가에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목사님이 얻어서 거기에 교회를 차렸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그 교회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바로 교회가 들어서고 났을 때는 건물 내부는 모르겠는데 외부는 기존의 흉갓집하고 똑같았습니다. 뭐 고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제가 다 크고 난 뒤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제는 외부도 리모델링을 해서 아직 교회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당사자분이 아버지께서 빚보증 잘못 써서 이사 가셨다는 그 장안동이라는 동네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뭐 면목동이라든지 전농동이라든지 그 지역의 동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요. 전농동에 굉장히 유명한 귀신 나온다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전농동에. 근데 이분이 말하는 그 흉가가 그 교회를 말하는 건지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건지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그 장안 사거리라고 있어요. 장안 사거리에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전농동 사거리가 나와요. 로타리 같은 곳인데 맥도날드 있고 한 그런 곳이라서 막 학생들 많이 만나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 사거리 쪽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오르막길이 나와요. 오르막길이 나오고 그 오르막길 바로 옆으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 어릴 때부터 귀신 나온다고 진짜 유명했거든요. 심지어 그 귀신 나온다는 것 때문에 뉴스 기사도 났어요. 그래서 전농동 살았거나 장안동 살았거나 그 근방 살던 사람들은 전농동 교회 귀신 나온다 이 얘기 안 들어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건데, 근데 방금 말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흉가집이 아까 배봉국민학교라 그랬죠? 지금의 배봉초등학교죠. 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친구들도 배봉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배봉초랑 제가 말씀드린 그 전농동 귀신 나온다는 그 교회랑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집 앞이라고 표현한 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가늠이 안 돼서 지금 말하는 게 저 교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배봉초등학교 지금 근처에 있는 제가 그 과거를 알 수 없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모든 이야기는 1인칭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모자의 귀신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느 초딩들이 다 그렇듯이 방과 후에 친구네 집 놀러가서 놀고 게임하고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자주 놀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8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평소처럼 친구네서 놀다가 한 밤 10시에서 11시쯤 이렇게 늦은 시간이 다 되어서야 이제 친구네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투벅투벅 걸어가던 중에 제 바깥쪽으로 제 옆을 스치듯이 뭔가가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옆을 봤는데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그 옆은 담 너머로 이렇게 절벽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떨어졌나? 하고 고개를 내밀고서는 땅밑을 봤어요. 근데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누가 위에서 뭘 떨어뜨린 건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올려서 위층 쪽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어떤 하얀 물체 같은 게 제 얼굴 쪽으로 탁 날라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어이씨 뭐야 하면서 바로 주저앉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 물체가 제 얼굴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닿는 느낌이 1도 없이 그냥 통과를 하듯이 지나간 거예요. 순간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로 뛰어가서 버튼 누르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을 했고 1층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층, 2층, 1층 하고 1층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질 않고 그대로 지하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지하 2층까지밖에 없었거든요. 지하 1층, 지하 2층.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느낌이 나면서 어느 순간 딱 서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좀 옛날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에 그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창문 밖으로는 그냥 까맸습니다. 그게 뭐 벽을 보고 있는 건지 까만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얼굴이 완전히 반쯤 뭉개진 여자가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된 아이와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근데 그 애는 기껏해야 한 4, 5살쯤? 근데 되게 해맑게 막 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차라리 그 순간에 제가 기절이라도 했으면 모를 텐데 그대로 몸만 굳어가지고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소리도 못 지르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렸고 그 안에서는 엄마로 보이는 그 완전히 뭉개진 그 여자가 계속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흐느끼는 거예요. 우리 코비 미안하다. 코비야 미안해. 그런데 그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엘리베이터 안을 계속 그 모서리를 찍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는 또 스스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버튼을 누른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염없이 올라가더니 아파트가 존재하지도 않는 20층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문이 열렸습니다. 그 20층도 엘리베이터 문 밖은 여전히 새까만 상태였는데 갑자기 엄마가 애기 등을 확 미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곧바로 따라서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렇게 2명이 동시에 뛰어내리는 걸 본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누가 절 흔들면서 일어나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딱 눈을 떴죠. 보니까 제가 공포심에 기절을 한 거였어요. 저를 깨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비원 아저씨께서 경비실 CCTV를 확인하다가 엘리베이터에 누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확인하려고 온 거래요. 놀래가지고. 그 당시 저는 방금 전까지 본 그 풍경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겁에 질려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막 어버버대고 있었죠. 그리고 경비원 분께서도 일단 애는 확인하러 왔지만 그 전에 경찰에 신고해둔 모양이었어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조금 제가 진정이 돼가지고 방금 전까지 봤던 것들이 이렇게 막 증언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이야기를 들은 그 경찰관 분들이 그 경비원 분과 함께 경비실로 가서 CCTV를 확인했나봐요. 그런데 그 CCTV에는 그냥 제가 무언가에 쫓기듯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겁에 질린 듯이 막 갑자기 몸하고 표정하고 바짝 굳어가지고 그대로 기절을 하더랍니다. CCTV에 찍혀 있었대요. 다른 누구도 찍히지 않고 저 혼자 기절하는 바로 그 장면이요. 아무튼 그때 시간이 늦었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셨는지 경찰관분이 저를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애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좀 걱정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애가 막 경찰차 타고 경찰관이랑 같이 오고 하니까 제가 또 사고 친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경찰관 분께서는 저희 어머니한테 자초지종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날 봤던 그게 맞는 거라면 아마도 그 아파트에서 애기와 함께 동반 자살한 엄마의 혼령을 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왜 울어? 엄마가 나 죽인 거잖아. 아유, 수범님 7,5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오 보여주세요. 바오 이용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전교생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굉장히 낡은 학교였습니다. 광복절 기념으로 만들었던 학교였는데 학교 구조가 저학년 건물하고 고학년 건물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학교였어요. 고학년 건물은 비교적 최근인 70년대에 지어졌다고 들었고요. 저학년 건물이 194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학년들 쓰는 건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건물 1층에는 1학년 교실하고 급식실이 있었고요. 2층은 2학년, 3층은 3학년 요렇게 있었고 각 층의 복도끝마다 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뭔가 역사가 길고 뭐 옛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그랬듯 제가 1학년에 입학할 때부터 뭔가 말도 안 되는 괴담 같은 게 많았어요. 저희 학교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는데 그게 밤마다 돌아다니는데 그것과 눈이 마주치면 뭐 죽는다느니 뭐라느니 뭐 그런 소문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어린애들도 적어도 제 주변 또래들은 그런 이야기 잘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평화로운 학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이 될 때 이 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 반이 체육 수업이라서 운동장 나가서 몸풀기 체조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반에 어떤 애 2명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이 걔네를 화장실을 보냈고 이제 저희들끼리는 그 당시 화제였던 2006년 월드컵 이야기하면서 축구를 한 해 만에 막 팀 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화장실 갔던 그 2명의 친구가 겁나 막 뛰어오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상태로 야 화장실에 귀신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야 뭔데 뭘 봤는데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애들 하는 얘기가 얘네들이 화장실 소변기에 나란히 서가지고 오줌을 놓다가 2번째 소변기에서 오줌 누던 애가 그냥 흥얼거리듯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둘 중에 누구도 아닌 뭔가 미상의 존재가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거기 화장실도 엄청 작아가지고 만약에 누가 있으면 당연히 인기척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화장실에는 친구들 2명밖에 없었대요. 당연히 우리 반에 있던 어린 남자애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야 이게 구라인지 아닌지 다 같이 수업 끝나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체육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를 포함한 남자애들 한 20명 정도가 전부 다 그 작은 화장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에서 제일 깡조턴 애 한 명이 그 2번째 소변기에 서가지고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한 소절이 채 끝나기 직전에 나비야, 나비야.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그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10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소리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거기 있던 20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들었어요. 곧바로 애들 다 패닉이 와가지고 화장실 박차서 막 뛰어나갔고 여기저기 애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교생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처음 겪었을 때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약간 거의 놀이터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특이한 건 다른 소변기 앞에서 부르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 2번째 소변기에서 부를 때만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미스테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학교 전교생이 대충 남자애들이 300명이 넘는데 애들이 다 한 번씩은 가서 그 소리를 듣고 반에 돌아와서도 맨날 그 얘기만 하느라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애들 장난이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애들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이제 주의를 다른 데 끌려고 수업도 안 하고 만화 영화 같은 거 상영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바로 며칠 뒤에 전학을 가게 되었고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데 그때 애들끼리 연락할 때는 전화번호, 집 전화로 연락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전학 가고 나서는 다 애들이랑 소식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들이 제 인생 최대 미스테리로 남으면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들은 대체 다 뭐였을까?
방송에다가 한번 제보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 이야기를 한번 심심해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글을 풀었었거든요. 대신 초등학교 사진도 안 올리고 또 어딘지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썰만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려요. 키키키. 이거 진짜임. 나도 여기 나옴.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어딘지 아냐고 그렇게 제 댓글을 달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맞추면서 이거 90년대 후반 애들만 아는 썰인데 너 누구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대충 제 이름 초성만 썼는데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걔 이름을 물어보니까 걔 이름을 듣고 저도 누군지 기억이 날 정도로 그 당시 정말 자주 놀던 애였거든요. 오, 오랜만이다. 나 누구누구야. 너 기억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럼 나 전학 가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되었어? 하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하도 그 화장실 얘기만 하니까 학교 측에서 그 3층 화장실을 다 허물고 리모델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할 때 화장실 소변기도 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소변기 부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만 엄청 긴 머리카락들이 수북히 쌓여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뭐 강당 같은 데서 귀신이 손짓하는 걸 봤다. 아니면 뭐 운동장에서 귀신이 배회하는 걸 봤다. 그런 목격담들도 나오고 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얘기만 듣고 바로 글삭제를 해서 걔랑은 다시 접점이 끊겼습니다. 게다가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학교가 60년대 초에 우리 세월호 사건 있죠. 그것처럼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단체로 사고 나서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몇 년 전에 그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거길 들렸었는데 이걸 제가 직접 겪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문에서부터 너무 싸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DC 인사이드의 중소기업 갤러리라는 곳에 올라왔던 글인데 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떤 반응 같은 것도 얘기를 들어야 완전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처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었나? 우리 작은 사무실에 새 식구가 왔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자아이였고요. 키는 155cm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아담하고 귀여웠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애가 완전히 소심해서인지 말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같이 회사 외로 밥 먹으러 나가거나 같이 외근 나갈 일이 있으면 항상 조용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애였거든요. 물론 말을 걸면 받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애가 긍정적인 성격이기도 했고 배려심이 많아서 사무실 직원들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2달쯤이었나? 갑자기 애가 네 이런 말투로 조용조용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날 부른 건가? 하는 생각에 네?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면서 물어봤는데 저를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무실은 분위기가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다 들리는 거. 분명히 들었는데 이번에도 별일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는 또 며칠 정도 지나서 얘가 막 네 막 이러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 그래서 진짜 엄청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번부터 왜 자꾸 계속 네네 하면서 말을 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분명히 그 애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났는데도 말이죠. 근데 더 웃긴 게 대리님이 옆에서 코주임 뭐해? 난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너 왜 갑자기 화를 내냐?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제 머릿속으로 물음표가 막 수십 개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갑자기 환청이 들렸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엄청 이제 머리를 굴려갔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들었던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다음날 출근해서 이제 오전 일 끝낸 다음에 점심을 먹고 1시쯤인가? 다시 일을 하려고 앉았는데 또 그의 자리에서 네?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의 자리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은 게 자리에 그 애가 없는 거예요. 걔가 없는데 걔 목소리로 그 소리가 난 거예요. 그 막내는 부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진짜 막 울먹이는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자리에 앉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일을 제가 퇴근할 때 사무실 몇몇 사람들과 그 애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야, 너 거짓말 치지 마. 너가 잘못 들었겠지. 또 누구는 농담 삼아 이제 병원 한번 가보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 사무실 구석 뒤에서 갑자기 조용하게 앉아 계시던 부장님이 일어서시더니 왜 불렀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부장님 부른 적 없었거든요. 그때 같이 이야기하던 동료들도 엄청 놀래면서 저희 안 불렀는데요? 이러니까 부장님께서 방금 전에 박 부장님 하고 부르지 않았느냐며 그 여자 막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후로도 이제 사무실 내 한 분씩 정말 가끔 가다가 막 뭐 하세요? 아빠? 막 이러면서 다들 정신 나간 듯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자리 대리님도 담배를 피시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담배 어딨냐면서 담배 내놓으라고 막 저한테 와서 담배 빌려달라고 하시고 뭔가 사무실이 아니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싫어하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인가? 회식을 하다가 이 원인이 밝혀졌거든요. 대표님하고 전 직원이 사무실에 다 모여 있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진지하게 깊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막내 직원한테 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너 커피 탈 때마다 그 안에 계속 뭘 넣냐? 이렇게 정색하면서 물어보시는데 그 애가 뭐라고 하냐면 설탕 넣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대표님이 내가 동료 주임한테 들었는데 그 커피에 설탕 넣는 게 아니라 뭐 LSD 막 이런 거 넣는 것 같다고 하던데 너 그거 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환각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얘가 사무실 사람들 먹는 가루로 된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다 이질할 병이 났다면서 그거 듣는데 그 사무실에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다들 막 미친년, 먼년 하면서 오만 욕이 막 피터지게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얘가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 들켜서인지 약간 자포자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회사 씨발 족 같아서 넣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얘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전적이 있었던 애래요. 이거 정말 실화인데 걔는 지금 제 생각에는 진짜 깜빵 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실화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이 글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글쓴이가 조현병 아니냐, 너가 조현병 같다, 지금 너 진지하게 한번 병원 가봐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온 댓글들이. 제가 생각해도 뭐 단순 공포담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괴담 정도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이게 실화입니다, 그 안에 약을 넣었습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저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진실은 글 쓴 사람만 알 테지만 댓글 쓴 분들은 이거 글 쓴 사람이 지금 미친 것 같다고, 조현병 같다고, 그런 반응들이 대다수였던 이야기입니다.